사실 대한민국만큼 배달 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배달 문화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1950년대 후반부터 한국전쟁 이후 본격화된 미군의 음식 문화, 그리고 중국 음식들이 보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 세계 중에서 배달 문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빠른 무료 배달 서비스를 1996년도 미국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톡톡 튀는 마케팅 19번째 아마존과 맞짱 뜰 뻔한 앙팡 테리블 코즈모닷컴 이야기입니다.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한민국의 그 배달 문화가 사실은 유럽 배달맨들에게 조금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최근에 유럽의 배달 문화는 상당히 빠른 정착이 하고 있는 중인데요.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의 베를린 등 서유럽의 주요 도시, 그리고 호주의 멜버른 등등 젊은 남자가 배달하고 있는 맛집 문화는 시간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중입니다. 독일 식료품 배달 업체인 고릴라스라고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슬로건이 아주 멋있습니다. Faster than you. 당신보다 빠르다. 당신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주문해서 배달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 앱으로 음식 주문을 마치고 요리 준비를 하다 보면 벌써 식재료가 도착한 이후죠. 상당히 빠른 이런 초스피드 배송 전략을 비즈니스 모델로 삼은 대단한 성공을 눈앞에 두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사례 코즈모닷컴입니다. 1996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골드만삭스 LA 사무소에서 기업 금융을 담당하고 있던 조셉 박이라고 하는 제미 교포가 있었습니다. 조셉 박이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책을 구입하게 되죠. 아마존닷컴이 그 당시에 책이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계속 이렇게 판매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배달하는데 자기 집까지 도착하는데 그 책이 한 며칠이 걸렸고 지역마다 다 틀리지만 그 당시에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걸렸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운송비도 별도, 배송 기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이런 것이 마음에 쓰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때 바로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당일 주문하게 되면 1시간 안에 무료 배송, 당일 주문 1시간 안에 무료 배송, 이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하게 된 거죠. 1996년도 일입니다. 오토바이를 통해서 여러 배달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오토바이 배달의 원조 코즈모닷컴입니다. 3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한인 2세 조셉 박, 그는 한국의 짜장면 배달이 머리를 싹 스치고 지나갔다는 거죠. 3살 때 기억이 있는지 의문이 들긴 하겠지만 전화만 하면 바로 달려오는 짜장면 배달을 기억을 해낸 것입니다. 우와, 대단한 대한민국. 그는 친구와 곧바로 조그만 창고에서 밤낮을 잊고 사이트를 만들기 시작하죠. 그 위대한 코즈모닷컴 앙팡 테리블 젊은 친구들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1997년 7월의 일입니다. 피자 가게처럼 동네를 대상으로 한 구역을 정해서요 배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죠. UPS나 페덱스 같은 전국적인 배달 회사의 장점, 그리고 피자 가게 동네에서를 대상으로 한 자그마한 그 규모의 배달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어느 곳이든지 즉각 배달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시도를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뉴욕입니다. 뉴욕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난 트래픽 잼이 하루 종일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도시를 이 코즈모닷컴 상의를 오렌지색이요 착용한 배달 직원이 자전거를 타고 아주 신속하게 무료로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미국인들이 감탄하기 시작하죠. 우와, 이렇게 빨리. 입소문이 계속 나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타기 시작하죠. 물론 이때 배송하는 상품들은요, 비디오, DVD, 비디오 게임, CD, 책, 잡지, 서류 등등 가볍고 처음이기 때문에 어깨 멜빵에 넣을 수 있는 소형, 그리고 가벼운 상품에 국한돼서 시작을 한 거죠. 1시간 안에 내가 주문한 상품이 오다니, 그것도
배송료 한 푼도 안 물고 말이죠. 정말이야 진정한 현실인가? 뭐 이렇게 느끼게끔 만든 거죠. 이에 따라서 전 세계 배송 관련 비즈니스 원조 코즈모닷컴을 해외 토픽에서 계속 다루기 시작한 거죠. 뉴스 시간에서 계속 코즈모닷컴이 나오게 된 거고요. 무려 20여 년 전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사람이 한국인 2세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은 물론이고요. LA, 시애틀 등 뭐 주요 미국 11개 도시에서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회원도 아주 한두 달 만에 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투자를 하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아마존닷컴에서 6천만 달러, 소프트뱅커에서 3천만 달러, 뭐 등등 2억 5천만 달러가 한꺼번에 펀딩이 들어옵니다. 언론은 앞다퉈서 코즈모닷컴의 성공 신화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이런 영광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까닭이죠. 막대한 투자와 배달 코스트 증가로 인해서 1999년 2,600만 달러의 적자를 낸 후에 창업 3년 만에 3,300명의 직원 중에 10%를 해고하게 됐죠. 경영을 잘 몰랐던 무서운 20대 CEO인 조셉 박은 이 과정에서 심한 노사 갈등을 이어지게 되고요. 경영에서 손을 떼게 되고 스타벅스와 합의했던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받기로 했던 유치 계획도 물 건너가게 되면서 코즈모닷컴은 청산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야말로 한 편의 영화가 끝이 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그 코리안 드림이 성공하지 못한 채 불발로 끝나게 되는데요. 참으로 참 아쉽고 아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곁에 경영을 하는 참모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진정 미국에서 멋진 코리안 드림의 완성판을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대부분들 20대로 구성된 그 벤처 회사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사례입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다 본 저와 같은 내공 깊은 전문 경영진이 한 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아마 조셉 박 같은 걸출난 영웅이 바로 퇴출되지는 않았을 거고 아마존과 맞짱 뜨는 아주 위대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 진행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역사는 가정을 할 수 없겠죠. 역사는 가정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씁쓸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의사결정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직원들의 충원도 어느 정도 절충하는 경영의 묘미를 살려야만 합니다. 독재, 이렇게 독재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CEO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화를 불러온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사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가 있다면 저와 같은 제갈량을 옆에 두시고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유통구단 김용호의 톡톡 튀는 마케팅 19번째 아마존과 맞짱 뜰 뻔한 앙팡 테리블 코즈모닷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